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지난 7, 8일에 답사차 경주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라의 천년 고도인 경주가 온통 벚꽃 천지더군요. 김신장군묘 주변이나 보문단지 같은 곳은 물론이고요. 온 길가가 벚꽃 터널을 이루고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비가 장관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니까 국회 윤중로 벚꽃이 탐스럽게 피었더라고요. 제가 사는 파주의 길가 곳곳에도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 나갈 때쯤이면 꽃이 지겠네요. 요즘 사람들은 반짝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후두둑 꽃잎을 떨어뜨리는 벚꽃길을 순례하면서 북상 혹은 등산을 한다더군요. 벚꽃 엔딩을 즐기며 흐드러지는 봄날을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벚꽃에 열광하는 요즘 한 가지 잊었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창경궁 벚꽃놀이였습니다. 그때의 이름은 창경원이었죠.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0년대 초까지 창경궁이 벚꽃놀이의 성지였으니까요. 사실 벚꽃놀이는 우리 고유의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별건곤이라는 대중잡지를 보면 무궁화를 조선의 명화라고 하지만 실은 진달래가 조선을 대표하는 꽃이다. 외국에서 진달래를 본다면 마치 고국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반가운 생각이 든다. 일본 사람이 사쿠라 즉 벚꽃을 사랑하는 애착심 못지않다 라고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선에서 벚나무는 화살 제주용으로 쓰였지 감상용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 국화인 벚꽃이 다른 것도 아닌 조선의 궁궐에 대량으로 심어졌을까요? 원래 서울의 벚꽃놀이 원조 명소는 창경궁이 아니었습니다. 1910년대에는 우이동 계곡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 5천 명의 내선인 즉 일본인과 조선인이 우이동 사쿠라꽃을 보러 와서 춤추는 일본 기생 옆에서 술판을 벌이고 맥주병으로 나발을 불고 있는 사람은 좋다, 잘 춘다 라고 한다 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점차 벚꽃을 즐기는 상춘객의 행렬이 창경궁으로 모여듭니다. 창경궁은 본래 세종이 상왕인 태종을 위해서 조성한 궁궐이었죠. 성종 때는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 덕종의 부인인 소혜왕후 즉 인수대비 그리고 예종의 부인인 안순왕후를 모셨습니다. 그런 신성한 궁궐이 벚꽃 놀이터가 된 겁니다. 거기에는 만국의 슬픈 사연이 담겨있죠. 1907년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 때문에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하죠. 순종은 혼자 덕수궁에서 나와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유패를 당한 셈입니다. 이때 매국 내각의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국내부 대신인 이윤영 형제가 국내부 차관이던 일본인 고미야 미요마스에게 순종이 부왕 고종과 떨어져 살아야 할 운명이어서 매우 우울해하고 있다. 소일거리를 찾아주면 어떠냐라고 운을 뗍니다. 그러자 고미야는 창경궁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을 조성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는데요. 이후에 일사천리로 그 계획이 진행되고요. 궁궐 이름도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으로 격화됩니다. 창경원은 진귀한 동식물과 문화유물들을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라는 순종의 뜻에 따라서 개방되고요. 그리고 이 무렵에 일제가 창경원에 벚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반도로 건너온 일본인 수가 기하급수로 급증해서 1910년쯤 무렵이면 17만 명에 달했거든요. 이들이 해마다 봄만 되면 일본에서 즐겼던 벚꽃놀이 생각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이때 창경원과 창덕궁, 경복궁 등에 5, 6년 된 사쿠라 나무 300그루를 일본에서 가져다 심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심은 벚나무가 10년 정도 자란 1918년 무렵이면 2,000그루 이상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창경원이 벚꽃놀이장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1924년 봄부터는 창경원 밤 벚꽃놀이 즉 야행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당시 신문을 보면 밤 벚꽃놀이를 허용해달라는 여론에 못 이겨 금년 봄부터 2, 3주일 동안 야간 개장하고 수천 개의 전등을 장식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요즘에 국회 윤중로 조명빨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는데요. 당시 경기도 수원의 전체 수요 전등이 18만 와트였는데 창경원 한 곳만 20만 와트의 조명이 불야성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조명이 마치 몽환경 즉 꿈속 풍경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야간 개장은 숱한 부작용을 낳게 되죠. 이런 기사들이 보입니다. 서울 사람은 모두 마음이 들떠서 야행 말하느니 야행이고 가느니 야행이다 라고 했고요. 분을 한껏 바르고 향수를 뿌린 모던 걸에게 양복 친구들이 장난을 걸 때 남성들의 시선은 으슥한 곳으로 혹은 젊은 여성의 다리로 꽂혔다
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창경원의 밤벚꽃은 꽃구경보다도 사람 구경이요, 창경원을 휩쓸고 다니다가 좀 인적이 드문 데서 여자만 만나면 그저 희약가시를 한다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밤벚꽃놀이가 일탈의 무대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밤벚꽃의 짧은 시간을 흥에 겨워 뛰놀자는 풍류객들이 삐로즉 맥주와 월계간즉 정종을 몰래 들여와 부어라 먹자 하면서 창경원이 좁다 하고 떠든다 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벚꽃놀이를 즐기는 자들의 반 이상이 일본인들이다 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게 웬일인가? 창경원이면 조선 창경원일 텐데 아무리 봐도 조선 같지가 않다. 그도 그렇겠지. 입장자의 반 이상이 게다즉 일본인이요, 나머지 반 중 반은 조선 사람, 그 나머지 반은 양복신사라고 했고요. 술에 취한 게다즉 일본인 친구들이 꽃은 사쿠라, 사람 무사다 라고 외치며 돌아다닌다. 칼이 없어서 그렇지 혹여 기리스타가 나올지 모르겠다 라는 걱정도 튀어나왔습니다. 창경원의 야간 벚꽃놀이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을 거치면서 전시체제에 돌입한 와중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송이 두 송이 연연하게 피는 벚꽃은 일본 제국의 용사다 라는 선전도 했는데요. 벚꽃잎처럼 화려하게 폈다가 단번에 떨어지는 벚꽃의 이미지를 사무라이 정신으로 대입시킨 거죠. 후두둑 떨어지는 벚꽃잎을 일왕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여긴 겁니다. 밤 벚꽃놀이가 전쟁 부상병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왕 전하의 황성한 분부를 받잡아 용산 육군병원에서 입원 중인 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원즉 창덕궁 후원에서 다가를 베푼 뒤에 창경원 밤 벚꽃놀이 행사를 벌였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완가가 이 태평양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심지어는 전쟁 동맹국인 이탈리아 사절단도 벚꽃 구경을 한 뒤에 교태가 많은 기생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조선 요리를 먹고 하룻밤을 즐겼다라는 기사까지 등장합니다. 벚꽃의 원산지가 한반도, 그것도 제주도라는 연구가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는데요. 1932년 고이즈미 게니치 일본 교토대 교수가 한라산에서 왕 벚나무의 자생지를 발견한 겁니다. 경성사범 생물교사였던 우에다 진해까지의 경성일보 기고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성에 심은 벚꽃나무는 일본 묘목을 이식한 것이다. 원래 원산지는 제주도인데 그 옛날 물고기를 잡으러 온 어부 등이 일본으로 전파했을 것이다. 이것이 온난한 일본에서 엄청난 기세로 번식해서 그 자손이 조선 땅을 다시 밟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쿠라라 하면 흔히 일본에서 온 것으로만 알고 재래 조선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근래 각 도시에 새로 이식한 벚꽃나무는 일본산이 맞지만 각 지방의 산지에 있는 꽃은 재래 조선의 것이다. 어떤 식물학자는 일본의 사쿠라도 조선, 특히 제주 지방에서 이식한 것이라 했다. 그러고 보면 일본 사쿠라가 조선에 온 것은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격이다 라고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한 이름인 벚꽃이 있는데 사쿠라라 하는 것은 김서방을 김태랑으로, 명동을 명치정으로 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창씨개명이 1940년 초에 본격 시행되었지만 벚꽃의 경우엔 최소한 1920년대부터 조선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쿠라로 개명되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후에 창경원 벚꽃놀이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의 동원령이 되어서 조선인들의 마음을 마비시켰습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절로 반응하니 벚꽃은 마음의 흥분제인가 마취제인가 라는 기사와 서울 사람들은 창경원에 꽃소동이 나야 봄을 깨닫는 버릇이 있다 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일제는 어쩌면 1년 365일 가는데 벚꽃이 피었다지는 그 며칠 동안만 식민지 백성들에게 마음껏 놀 자리를 제공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통치자인 일본의 아량을 베푸면서 말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창경원이 한때는 궁궐이었던 사실도, 벚꽃놀이 문화가 일제에 의해 이식된 문화라는 사실도 잊어버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20대가 될 때인 1983년까지 창경원 벚꽃놀이가 성황을 이룬 거죠. 창경원의 벚꽃놀이 문화는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면서 사라졌죠. 사쿠라라는 이름도 완전히 떨쳐버리고 벚꽃이라는 멋진 이름도 되찾았고요. 지금은 창경원 벚꽃놀이와는 전혀 다른 벚꽃 문화를 누리고 있답니다. 어떤 연구자는 그것을 한국식 벚꽃 문화다 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해마다 즐기고 있는 벚꽃 문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식 변모했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새삼 벚꽃 이야기를 들추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